저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따 확인 한번 해볼게. 매번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저기 센. 자, 우리는 해설지랑 센. 자, 우리는 책이 있네. 또 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 드디어 지수와 로그 끝났네요. 삼각함수로 갑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조금 많이 길어요. 일단 보통 내가 삼각함수를 설명하는 수순을 한 번만 밟아볼게요. 첫 번째로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한 걸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을 부르는 방법, 호칭, 단위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삼각비에 대한 정의를 볼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삼각비 정의는. 삼각비 정의를 왜 보냐? 삼각함수가 삼각비를 확장해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 뿌리가 삼각비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설명할 거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보고 난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단원이에요. 다음 단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래프를 본 다음에는 부호 판정 안 했다. 부호 판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여기서부터가 다음 단원 6단원이 됩니다. 그래프를 본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어떤 성질을 볼 거고요. 이 성질까지 되게 많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 마지막 단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거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냥 용어 설명할 게 많아서 그냥 많은 것 뿐인 거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줘요. 금방금방. 자, 일단 각을 재는 방법은 뭐냐? 일단 우리가 먼저 각을 재려고 할 때는 직선 또는 어떤 선분 아니면 반직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직선들이 만약에 평행하다 이러면 각을 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 구하죠. 일단은 직선 두 개끼리 서로 만나지 않으면 각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선 하나 긋고 또 하나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나야지만 각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각도기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준이 있고 재려고 하는 선이 필요하죠. 그때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 시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을 재는 어떤 기준선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시초선은 다시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까먹어도 돼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시초선 용어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을 재려고 하는 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해요. 도쿄는 아니겠죠? 동경. 각을 재려고 하는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각을 잴 때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재요. 자, 그때 각도를 세타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근데 이 각을 재는 방법을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 적용해요? 삼각함수까지 확장 적용할 거기 때문에 결국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시초선이 들어가 있는 게 X축이 되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지점을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 원점으로 한번 두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Y축이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잴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잽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동경, 지금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진 선인데 문제는 얘가 예를 들어서 한번 동경을 한번 이쪽에다가 잡아볼게요. 그냥 편의상 45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45도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돌면은 360도 돌면 제자리로 오죠. 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45도 이 편의상 앞으로 동경에 대한 각은 이쪽에다 나타낼게요. 왜냐면은 딴 데다가 나타내지는 동경 같은 경우에는 각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좀 너무 길죠. 뭐 예를 들면은 4,4,5면에 나타낸다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각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너무 길어요. 몇 개씩 그려놓으면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각을 보통 표현을 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45도도 되지만 360도 한 번 더 돌아서 나온 405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60도 더 돌아서 온 765도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 말고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죠. 각을 잴 때. 있어요. 음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한 바퀴 전으로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어요. 한 바퀴 전. 마이너스 360도에서 45도 더 들어간. 그래서 여기서 360도를 뺀 마이너스 315도일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경이 전부 다 겉보기로는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경 자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동경 자체를 지금 현재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는 360도씩 몇 번 돌았는지 몰라요. 정수번 돌았겠죠? 마이너스 한 번 돌았을 수도 있고 100번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겉보기는 플러스 세타로 나타나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얘를 이 동경이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각들을 다 표현한 거다.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일반각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각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유형 1번 볼게요. 유형 1번. 참고로 4분면은 저걸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온 4분면이 4개로 분할된 면인 1, 2, 3, 4로 갑니다. 괜찮죠? 뭐 이건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566번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자, 0도부터 360도를 벗어나는 거는 360도씩 더하고 빼서 0도부터 360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겉보기는 똑같으니까 표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1번만 먼저 한 번만 볼게요. 1번만. 420도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360도 빼버려요. 이게 60도랑 똑같은 거예요. 위치 똑같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나타내는 데가 지금 이쪽이에요. 420도, 60도랑 똑같습니다. 2번도 한 번만 해볼게요. 야, 이거 870도를 어떻게 나타내지? 그냥 360도 두 번 빼요. 720도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870도나 150도나 어차피 위치가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170도면은 자, 여기가 지금 0도예요. 여기 Y축의 양의 방향이 90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90도니까. 여기가 180도입니다. 여기가 270도예요. 360도는 지금 0도랑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면 150도는 180도보다 30도 작겠네요. 괜찮죠? 여기에 지금 2번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870도는 2, 4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일단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 4, 5번 나도 잠깐만 좀 더 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정리할게. 자, 된 친구들은 밑에까지 다 풀어볼게요. 어차피 숙제로 다 할 거라서 쟤는. 자, 3번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360도 한 번 빼면은 1200도예요. 아직 멀었는데? 360도 또 빼면은 아니다. 한 두 번 빼자. 720도. 아니, 한 번 더 빼자. 1080도. 1080도 빼면은 180도. 1080도를 빼면 120도죠? 괜찮지? 120도면은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간 대충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얘가 1560도구나. 그래서 3번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고야, 마이너스 750도. 얘는 360도 두 번 더 해볼게요. 360도 두 번 더 하면 720도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러면은 0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음각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대충 한 이 정도쯤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4번이에요. 마이너스 750도. 뭐 만약에 찝찝하면 360도 한 번 더 더해서 330도로 봐도 됩니다. 330도로 봐도 돼요. 360도에서 30도 빠진 거.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될 겁니다. 5번이에요. 왜? 1, 2, 3, 4가 다 아니니까. 자, 360도를 몰라. 일단 한 4번 정도 해볼까요? 1440도죠. 그럼 얘를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170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0에서 170도 뺀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잖아요. 괜찮죠? 여기에서 10도 더 더한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360도 더 더해봐요. 190도 나옵니다. 괜찮죠? 180도에서 10도 더한 거예요. 10도 더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3, 4분면에 있는 거구나.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4분면에 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막 나가지. 원래 개념 몇 개 안 돼요. 자, 일단 답은 5번이었고, 지워도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569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요. 2, 4분면 각. 1대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말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세타가 2, 4분면이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세타가. 괜찮네? 그럼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타가? 그렇죠, 세타가. 그럼 세타는 90도보다는 크지만 180도보다는 작은데? 그럼 뭐 3분의 세타면 30도에서 60도 사이인데? 30도에서 60도 사이면은 1사분면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세타는 몇 바퀴를 돌아서 2, 4분면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괜찮죠? 동경 자체가 일반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세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90도 더한 상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180도인 값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이해돼요? 그죠? 이거예요. 얼마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90도에서 180도 사이일 수도 있고요. 450도에서 얼마지? 540도 사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60도 더 더한 얼마지? 810도에서 900도 사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따져야 돼요, 이거. 괜찮나요?
저기 괜찮아요? 어려워? 아니 이게 많이 헷갈리나? 어디가 헷갈려? 아니 이게 3분씩 한 번에 더 그건 이해하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여기서 360도를 돌면은 어떻게 돼? 아 제자리 아니야? 내가 앞을 보고 있을 때 잠깐 눈 감고 있었다고 칠게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있나? 한 1분 있다가 내가 계속 돌았다고 칠게. 돌았는데 계속 앞을 보고 있어.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응? 아니 안 보고 있었다면.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많이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얘 아까 얘기한 거 45도 나타내고 있죠? 얘가 45도라고 칠 때 지금 동경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 그러면은 얘는 45도일 수도 있지만 405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각을 잴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재서 들어가는데 405도도 어차피 겉보기로는 45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죠? 딱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2, 3원면에 있다 그래서 꼭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지금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뒤를 못 넘어가요 아예.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 따져야 돼요. 이것도 따져야 되고 이것도 따져야 되고 다른 것도 따져야 돼요. 다 따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반각 표현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각이 나오는 거예요. 겉보기로 세타, 이건 겉보기예요. 겉보기. 겉으로 봤을 때는 딱 세타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돌아서 온 세타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썼는지 괜찮아요? 그죠? 저 괜찮을까? 그죠? 여기서 n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수예요. 얘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고 n이 1000일 수도 있고요. 뭐 4일 수도 있고 n이 0일 때가 90도에서 180도 사이인 거고. 그죠? 다 써놓은 겁니다. 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정리해봤어요. 이걸로 3분의 세타를 만들어봤어요. 3분의 세타는 얘를 3으로 나눴으니까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얘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n은 지금 정수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n이 0일 때부터 그냥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n이 0일 때는 얘는 30도부터 3분의 세타가 60도 사이에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프 그려보면은 겉보기로 30도짜리인데랑 겉보기로 60도짜리인 데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쯤 있다라는 거예요. 세타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면 걔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n이 1이라면 n이 1이라면은 150도에서 얘는 180도가 됩니다. 괜찮죠? 자 180도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270도예요. 여긴 0도기도 하고 360도기도 하고 여기 450도일 수도 있어요. 그죠? 360도 더 추가된 여기는 540도일 수도 있고 여기는 630도일 수도 있고요. 720도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겉보기로 놓고 봤을 때는 그죠? 얘는 지금 n이 1일 때니까 딱 이 사이에 있어요. 150도에서부터 150도 부터 180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되니까. 지금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n이 0일 때랑 n이 1일 때예요. 그럼 만약에 세 번째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240도에 30도 더하는 거니까 270도가 되겠고요. 얘는 240도에다가 60도 더한 300도가 되겠네요. 270도가 지금 여기 있죠? 300도면은 여기 있어요. 아, 지금 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n이 2일 때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 120도 또 더하면 되죠? 390도예요. 얘는 120도 더했으니까 420도. 잠깐만. 360도 더하기 30도네. 얘는 360도 더하기 60도네. 360도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제 30도부터 60도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일 수도 있지만 390도일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결국에는 n이 3일 때가 1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n이 4일 때는 또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계속 다 이 안에만 있어요. 괜찮나요? n이 음수도 똑같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궁금해서 해본다고 친다면 얘는 마이너스 90도, 얘는 마이너스 6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60도 사이에요.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세 번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120도는 세 번 더할 때마다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씩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나와요. 못 나오는 게 3사분면밖에 못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3이에요. 569번은. 자, 그러면 571번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571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 응? 좀 어려워? 마이너스 90도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건가? 뭐가 어떻게? 지금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했지? 잘 들어야 돼 진짜. 지금 n이 뭐예요? 저 일반각에서 나타내는 n이라는 게 뭐지? 그럼 n은 실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정수야, 자연수야, 뭐예요? 아니, 내가 편하게 바뀔수라고 얘기했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면 각이 음수로 나온다 그랬잖아. 잘 들어야 돼. 오케이. 그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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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우리 또 앞에 거 풀었나?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다는 말. 그래서 잘 봐야 돼, 진짜. 잘 듣고 잘 봐야 돼. 이게 앞에 정의를 지금 안 들어서 그래. 제대로 들었으면 진짜 모를 리가 없어서 그래. 진짜로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해도 한 번에 다 풀려. 제대로 들었으면 진짜야. 집중해야 돼. 지금 세타가 일사면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지금 몇 바퀴 돌아서 일사면에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360도가 n배만큼 들어간 상태에서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 크지만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작은 거예요. 그걸 이제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리고 n에다가 0, 0, 1, 2, 3 이렇게 다 해보면 돼. 만약에 전 모르겠다. 그러면은 세타를 0도부터 90도라고 해서 2로 나눈 0도부터 45도.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돈 거. 360도부터 450도. 2로 나누면 180도부터 225도가 되겠죠. 180도부터 225도면 여기지.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자, 0도부터 90도 사이면 2로 나누면 0도부터 45도 사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밖에 안 나와. 0도 45도 사이가 되는 게.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더 해보는 거야. 360도부터 450도 사이라고. 그것도 일사면 맞잖아요. 그럼 걔를 2로 나누면 180도부터 225도가 되겠지. 그럼 180도부터 225도는 어디지? 그거. 괜찮아? 그걸 나는 n을 갖고 표현해서 좀 더 복잡해지는 건데 n을 갖고 들어가 줘야지만 좀 더 일반적인 걸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안 따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로는 맞는데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정말 딴 데서도 다 되나? 그치?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미안. 자, 그래서 일사면각 얘는 지금 요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0도부터 90도까지예요. 그렇죠? 겉보기로는. 그래서 세타 자체가 얼마나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라는 거예요. n바퀴 돈 상태에서 0도에서 90도 사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n은 정수예요. 그죠? n은 정수. 자,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눴다. 2분의 세타로 나왔다. 그럼 얘는 18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0, 1, 2, 3, 4 다 넣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게 뻔하지 않겠냐. 만약에 이렇게 보는 게 귀찮으면은 그냥 아예 에이 몰라 일단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 아니면은 세타가 360도부터 450도 사이 모르겠다. n에다가 또 아니 n이 아니고 두 바퀴 돌아서 왔다. 그럼 720도부터 810도 사이 이렇게 그냥 몇 개 집어넣어봐도 돼요. 어차피 지금 이게 n이 0일 때고요. n이 1일 때예요. n이 2일 때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일일이 그냥 다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2를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180도 225도 2분의 세타 하면은 360도 얘는 얼마야? 405도 그렇죠? 그러니까 360도씩 뺀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0도랑 똑같은 모양이고요. 얘는 45도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어차피 얘나 중복이다. 그래서 두 개만 따져도 된다. 결국엔 여기서 n에다가 0일 때랑 1일 때만 집어넣으면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0도부터 45도 사이 하나, 그 다음에 180도에서 225도 사이 하나, 요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원래는 이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두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이 지금 하나만 했잖아요. 동경들에 대한 위치관계를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상으로는 여기서 지금 호도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호도법을. 그래서 얘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각을 부르는 방법은 뭐냐? 요거예요. 첫 번째 단위에 관련된 건데 60분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60분법은 60개로 나누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는 옛날에 각질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1도를 60개로 쪼개면 60분이 나오고요. 그 분을 또 60개로 쪼개면 60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 분, 초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건 뭐 다 따질 필요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60분법은 도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다시 개념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나중에 안 들었다면 안 돼요. 진짜. 자, 60분법입니다. 그 다음에 호도법은 뭐냐면은 얘는 부를 호자에 각도 도자. 그래서 각을 부르는 방법.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도법은 뭐냐? 단위만 놓고 본다면 얘는 라디안 단위를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라디안이에요. 자, 그러면 라디안이 뭔지가 좀 궁금해질 텐데 도 단위는 많이 썼으니까 알겠지만 라디안은 좀 어색하죠? 라디안은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3 더하기 4는 얼마예요? 7. 이게 단위가 뭐예요?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야, 그 단위가 뭐야? 없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디안은 결론은 뭐냐면 단위 없는 애들을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괜찮죠? 단위 없는 애들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잘 쓰고 있던 도 단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각 자체가 단위 없는 걸로 바꿔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함수로 바꾸려고. 함수에 단위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도.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죠. 함수에는 단위가 없어요. 왜? 단위가 없는 애들은 나중에 단위를 붙이면 돼요. 뭐 미터나 센티미터나 이런 거 나중에 붙이면 되는데 처음부터 단위가 있어버리면 아예 함수식 자체에 단위가 있으면 난감합니다. 진짜로 난감해요. 실제로 나중에 뭐 속도가 속도 같은 걸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나오는 단위가 미터 단위 이런 게 나와요. 뭐 물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문제기는 하지만 미분할 때마다 단위가 계속 바뀌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애초부터 단위를 떼고 들어갑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 단위 떼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라디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디안으로.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수단을 잡아야 되겠죠?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수단. 자, 그래서 정의가 뭐냐?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당연히 반지름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부채꼴을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의 그 끼인 각을 얼마로 정의하냐면 1 라디안으로 정의합니다. 한글로는 라디안이고요. 영어로는 라디안이에요. 그죠? 컵은 영어로 컵. 미안해. 자, 아무튼 라디안이에요.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보통 라디안은 단위를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라디안 안 써요. 1이라고만 그냥 써놔요. 왜? 어차피 단위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 괜찮죠? 그냥 편의상 라디안으로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정의니까 얘가 각도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왜?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정의예요. 얘는 약속이에요. 괜찮죠? 왜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왜 분필이야? 왜? 몰라요. 그냥 분필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어차피 호의 길이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반지름이 일정하다고 친다면. 그럼 당연히 좀 더 바뀐 부채꼴. 반지름은 똑같이 R인데 각이 2라디안이라면 호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2배가 되겠죠? 2R이에요. 괜찮나요? 2R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R일 때 끼인 각이 세타 미지수로 나와 있다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일 때만이에요. 도단위 아니에요.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죠? 그냥 곱한 거죠. 둘 곱한 거예요. 둘 곱한 거예요. R 세타입니다. 자, 이제부터 L 안 써요. 호의 길이 L을 안 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쓰던 뭐 2분의 RL 이런 거 쓰지 마요. 앞으로 부채꼴은 R과 세타만 가지고 표현합니다. 괜찮죠? 반지름과 끼인각, 라디안으로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도랑 라디안은 어떤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펼쳐봤어요. 어디까지? 반원까지 펼쳐봤어요. 반원까지 펼쳐봤는데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 얼마예요? 아니 어차피 원은 둘레의 길이가 2파이R이에요. 괜찮죠? 그럼 어차피 얘는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파이R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방금 위에서 봤듯이 각과 반지름만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각이 몇 라디안이에요? 당연히 파이 라디안이겠죠? 괜찮죠? 파이 라디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는 각을 잴 수 있어요. 몇 도예요? 180도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확장 적용하다 보니까 라디안과 도를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파이 라디안과 180도는 똑같은 겁니다. 자, 파이는 뭐예요? 3.14 어쩌고저쩌고. 단위는 라디안. 얘는 180도랑 똑같은 거예요. 180도랑 3.14 어쩌고저쩌고가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부채꼴이 나왔는데 정리 안 해볼 수는 없겠죠? 자, 뭘 정리하냐? 다시 한번 호의 길이 R세타예요. 괜찮죠? 자, 그럼 당연히 부채꼴 나왔으니까 부채꼴 넓이도 궁금해요. 앞으로 2분의 1 R을 안 씁니다. 괜찮죠? L은 변수로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원, 반지름이 R짜리 원은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에요. 괜찮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증명 자체가 미적분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그게 전체 360도 중에서 세타만큼만. 괜찮죠? 세타만큼만. 괜찮나요? 다 라디안이에요. 자, 그래서 약분해놓고 나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 안 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뭐 2분의 1 RL로 봐도 돼요. L은 어차피 R세타니까. 그러니까 L을 변수로 잡지 마요. 앞으로 부채꼴 나오면은 반지름과 끼인각만 하면 끝나요. 반지름과 끼인각만. 자, 그러면은 이제 각에 대한 변환 기준도 나왔겠다. 연습 좀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각 0도. 0도는 어차피 필요 없겠다. 30도, 45도, 60도, 90도. 어차피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얘는 몇 라디안? 0라디안. 괜찮죠? 얘는 어떻게 해야지? 파이가 180도지? 180도를 6으로 나눈 거네. 6분의 파이. 괜찮죠? 파이가 180도지? 4로 나누면 45도. 4분의 파이. 180도 3으로 나눈 거예요. 3분의 파이. 180도 2로 나눈 겁니다.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도랑 라디안을 혼용해서 쓸 건데 수능까지 간다 그러면 고3 가면은 도 단위를 거의 안 씁니다. 조속히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진짜로 하루빨리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이런 도로 놓고 봤을 때 90도, 180도, 270도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0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 2분의 3 파이 라디안, 2 파이 라디안.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유형 3번으로 가봅시다. 자, 572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572번.
지금은 아직 좀 헷갈리니까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냥 파이에다가 그냥 180도 집어넣어서 같은 지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잘됐어. 심심했지. 요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된 친구들은 나머지 거 다 풀기 바랄게요. 코사인 B평균 이거예요. 맞아. 확실히 머리 회전은 진짜 빨라. 근데 안 들어. 안 들어. 이번에 진짜 잘 들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듣고 이해만 잘하면은 확실히 진짜 잘해. 그러니까 힘내. 진짜 화이팅. 힘들지? 오케이. 자신감 맞았어요. 아이고, 얘기 다시 해봐야겠는데. 자, 그러면은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일단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어 보면은 4로 약분하면은 45도, 2로 또 약분하면 22.5도, 3배 쓰니까 67.5도예요. 같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으면 약분했을 때 30도니까 15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가 180도, 12로 나누면 15도예요. 11배 쓰니까 165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가 180도, 3으로 나누면 60도, 2배 하니까 120도. 같지가 않네요. 리을도 틀렸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또 180도 집어넣으면은 약분해서 45도, 7배 하면은 315도가 맞아요. 그 다음에 180도 5로 나누면 36도예요. 4배 하면은 144도입니다. 비율은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한번 가봅시다. 이건 좀 지울게요. 조금 어려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자, 두 개의 동경의 위치 관계. 뭐 3개 이상의 동경의 위치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총 6개가 나와요. 총 6개가. 일단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를 한 번만 놓고 봅시다. 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각이 지금 둘 다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둘 다 똑같이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왔으면 베타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상태예요. 알파랑 베타가. 그럼 어때요? 알파랑 베타가 겉보기로는 똑같이 요만큼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 둘은 회전수 차이가 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차이가 난다? 회전수 차이가 난다? 360도의 정수배 차이 난다. 괜찮나요? 그렇죠? 알파랑 베타는 알파에다가 360도만큼
몇 번 더 돌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도의 정수배, 360도는 2파이, 2n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n파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일치하는 게 아니고 원점 대칭입니다.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상태.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알파랑 베타가. 그러면은 얘네 둘은 겉보기로 180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괜찮네? 아, 베타라는 각은 알파에다가 180도를 더했는데 180도 더한 거에서 몇 번 더 돼서 왔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360도의 정수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 더 더해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2n 파이 플러스 파이예요. 둘의 차이가 일정한 겁니다. 둘의 차이가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겉보기로는 파이 차이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괜찮네? 오케이. 얘 2n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이거 얘가 2n이에요. 2파이예요. 그죠? 자, 일단 요거까지만 가지고 먼저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575번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아, 세타는 0부터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0도부터 180도 사이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몰라요. 그때 아무렇게나 나타나진 동경이 지금 세타인데 또 하나 6세타예요. 이 둘이 나타나는 동경이 일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둘은 바퀴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회전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6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회전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60도 곱하기 n으로 해도 되고 2파이의 n배라고 해도 돼요. 2파이가 360도니까. 괜찮네? 그죠? 자, 이때 세타는 0부터 파이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5세타가 2n 파이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세타는 5분의 2n 파이예요. 세타는 5분의 2n 파이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 사이예요? 세타잖아요. 0부터 파이 사이예요. 괜찮죠? 아, 5분의 2n 파이가 세타인데 얘가 0보다는 크지만 파이보다는 작겠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때 n은 뭐예요? 정수죠. 이대로 해서 n이 1, 2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양변에 5분의 2파이를 나눠줘도 돼요. 5분의 2파이로 나눠줘도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n은 0과 2분의 5 사이에 있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밖에 안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n은 1과 2밖에 안 되니까 n이 1일 때는 얘는 5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n이 2일 때는 n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네? 이거 두 개 외에는 존재 안 합니다.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는. 자, 진짜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타가 5분의 2파이면은 6세타는 5분의 12파이예요. 어때요? 둘이 딱 2파이 차이 나요. 한 바퀴 차이 난다라는 거야. 세타가 5분의 4파이면은
6세타는 5분의 24파이. 얼마 차이 나요? 5분의 20파이. 4파이 차이 나죠? 딱 두 바퀴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서 각을 모두 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자, 그러면 578번 한번 풀어볼게요. 일치하는 게 아니고 원점 대칭이에요. 아, 잘했네. 아하하하. 아, 너무 쉽지? 울지마. 응? 울지마. 차라리 이걸 다시 풀어봐. 저거 보면서. 제대로 들었다면 풀 수 있지. 이해 안 돼, 저거? 응? 응? 일반감은 괜찮아? 그러면 저거 지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논리는 어때? 일치하는 거에 대한 논리 괜찮아? 아, 둘이 회전수 차이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럼 두 동경 빼면은 360도의 정수면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치? 아, 그냥 그거 그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면 안 돼. 들으면서 같이 풀어봐야 돼. 응? 아니, 결론만 보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와봐. 지금 뭐랑 뭐가 동형이 일치하는 거지? 그치? 둘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6세타랑 세타를 서로 빼면은 회전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타가 2n파이가 되는 거지. 헷갈리면은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세타는 0부터 파이밖에 안 되잖아. 0부터 180도까지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세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5세타가 2n파이니까 세타는 5분의 2n파이지. n은 정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세타 5분의 2n파인데 그 5분의 2n파이가 어차피 0부터 파이잖으니까 저기 들어갈 수 있는 n이 뭐랑 뭐밖에 없어요? 그지? i가 이밖에 없는 거지. 0에서부터 2분의 5 사이에서 정수 몇 개 나와요? 1과 2밖에 없지. 그럼 n이 1일 때 세타 값은 얼마지? 그렇지. n이 2일 때는 5분의 4파이. 저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흐름으로 푸는지 혹시 좀 이해돼? 응? 아니,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대로 하는 건데. 그건 응. 응. 근데 그 인터넷 클래스 이거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응.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돼? 아니, 사모님 했는데. 응.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 일단.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그냥 따라서 한번 풀어봐. 지금 얘도 혼자 한 번 들었는데도 혼자 풀기 힘든데 지금 이걸 풀려고 하면 당연히 못 풀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다시 풀어보라는 거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에 연습 안 한 거잖아. 집에 가서 더 안 돼. 그럼 집에 가면 해설 집어갈 수밖에 없어. 진짜 무조건 풀 수밖에 없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다시 따라서 풀면 풀 수 있어. 해야 돼. 아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늦어질 수가 없어. 스피드가 지금 딴 친구들 막 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멘탈 잡아야 돼. 자, 어차피 지금 푼 친구들은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는데, 아, 미안해. 금방 할게. 아하하, 아니야, 잘했어. 딴 거 풀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타와 최세타를 나타내는 게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지금 세타는 0부터 2분의 아니, 0부터 2파이 사이기 때문에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세타를 아무데나 나타내도 되니까 이쪽에다 나타내 볼게요. 편의상 세타 각도는 이쪽에다 나타냅시다. 그렇죠? 얘는 요만큼 온 거예요. 최세타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가겠죠. 얼마나 돌아서 왔는지 모르는 각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최세타 이렇게 둘게요. 결론은 최세타랑 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파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몇 회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겉보기로는 파이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세타에다가 파이 더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회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6세타가 2m 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세타는 6으로 나누면 3분의 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파이를 180도로 바꿔도 돼요. 그럼 180도 3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 180도 6으로 나누면 30도예요. 괜찮죠? 이걸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도단위로 문제 풀어도 돼요. 자, 근데 지금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라고 그랬으니까 3분의 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0부터 2파이 사이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3변을 다 6분의 파이로 빼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얘는 6분의 11파이. 자, 파이 약분해 볼게요. 그리고 3변에다가 다 3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n. 얘는 2분의 11. 될 수 있는 n이라는 정수는 총 몇 개 나오냐? n이 0, 1, 2, 3, 4, 5까지 나오죠? 괜찮아요? n이 0인데 3, 4, 5 나옵니다. 총 6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0일 때는 세타가 얼마예요?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세타는 6분의 파이. n이 1일 때는 세타는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럼 6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3파이예요. n이 2일 때는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4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6분의 5파이예요.
이거 정리해보면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예요. n에다가 0, 1, 2, 3, 4, 5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는 6분의 7파이, n이 4일 때는 6분의 9파이, n이 5일 때는 6분의 11파이. 이거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래서 6분의 파이로 다 묶어주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5, 7, 9, 11까지 그냥 다 더해주면 되죠. 6분의 12, 12, 12, 12의 3배, 36이에요. 6파이가 답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나머지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3번. 자, 이번에는 X축 대칭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 개의 동경이 서로 일직선을 나타내는 경우, 그 중에서도 일치하는 경우와 마주보는 경우를 봤어요. 일직선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대칭을 볼 거예요. 원점 대칭은 일직선 위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X축 대칭,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렇게 나왔다. 베타는 X축의 대칭이에요. 둘 사이의 기인각이 똑같습니다. 좀 넓게 볼게요. 자, 어디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이때 동경 알파, 이때 동경 베타가 있다 그러면 얘는 둘의 합이 일정해요. 왜? 베타가 얼마만큼 돌아와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알파만큼 추가로 더해준다면 맨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X축의 양의 방향만 나옵니다. 합이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파이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6개라면서 미안해. 4개밖에 못 쓸 것 같아. 4개밖에. 나머지 2개는 그냥 별도로 여기다가 써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지울게요. 자, Y축 대칭은 요런 느낌이에요. 둘의 각이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알파랑 베타예요. 자, 그럼 얘는 똑같아요. 항상 대칭이면은 합이 일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Y축의 대칭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둘 사이 끼인 각이 똑같겠죠. 자, 얘는 알파로 잡고 얘를 베타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도 베타가 얼마만큼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알파만큼 더해준다면 물론 알파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결국 알파만큼만 더해준다면은 요만큼 더해지고요. 180도 더 더해지죠. 괜찮나요? 그래서 X축이 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최종적으로 도합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표현 형태는 파이 방향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쪽에다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 파이 플러스 파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579번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응? 5파이? 예? 짝수로 나왔네. 이거 홀수인데? 홀수예요. 13579인데.
6분의 파이도 들어가. 6분의 2 파이부터. 헷갈릴까?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코사인 90도. 세타가 얼마 나왔지? 그러면은 n이 1일 때잖아요. 그럼 3분의 2파이지. n 1일 때만 가능하니까 그럼 3분의 2파에서 2분의 파이 빼면은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를 빼면은 120도에서 90도, 30도, 6분의 파이네. 6분의 4파에서 6분의 3파이 빼니까. 코사인 30. 그것이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일단 답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근데 이거 파이 더하는 게 이거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더해봐봐요. 베타가 저쪽 나타내지. 저기다 알파를 더한다고 쳐볼게. 알파는 저 녹색으로 그리는 부분 있지. 그래서 베타에서 녹색만큼 더하면은 바깥 녹색. 그치? 결국 나타내지는 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으로 놓고 보면 파이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왼쪽과 x축 대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노란색 x축이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2n 파이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0, 2파이, 4파이, 6파이. 근데 쟤는 지금 홀수파이예요. 1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그래서 2n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 더한 걸로. 오케이. 아니, 잠깐.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럼 직접 한번 풀어봐.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는 결국 이걸 못 풀어서 못 하는 거거든. 이걸 못 푼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내가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 것 같은 것과 완전히 아는 건 다른 거야. 잘하네. 알고 있어. 대박이네. 알았어. 당황했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가 똑같이 둘을 더한 게 2n 파이죠. 2n 파이 플러스 파이지. 그래서 둘 더한 게 2n 파이 플러스 파이. 그러니까 6세타가 이거예요. 그치. 풀이는 아까 거랑 똑같지. 미안해. 잘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579번도 정리 한 번만 후딱 할게요. 뭐 어차피 오래 안 걸리니까. 자, 그러면 세타랑 5세타. 지금 세타는 1, 4, 5면 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4, 5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요. 세타가.
자, 그러면 5세트 하는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몰라, 그냥 대칭시켜서 보면은 Y축으로부터 이인각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몰라, 5세타가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겉보기 세타만큼만 더 더해줘 봅시다. 이만큼만 추가로 더한다고 친다면 결국 얘는 X축이 음의 방향, 그렇죠? 파이나 3파이나 5파이 등등 2n 파이 플러스 파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괜찮죠? 이게 뭔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세타 플러스 5세타 6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구나.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걸 6배에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건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그냥 뭐 6분의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자, 여기서 이제 n에다가 0, 1, 2, 3 다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n이 음수일 리는 없잖아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은 6분의 2n 2파이 플러스 파이 3파이. 응? 오이? 오이? 안 되네. 0이네. 음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2분의 파이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빼야 되는 거죠. n이 0만 되네. 0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나오네요. 괜찮죠? 얘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볼 거예요. 나머지 2개. 그리고 그 2개 중에 하나를 테스트로 낼게요. 테스트로는. 자, 뭐냐면 5번. 미안해. 5번은 그냥 여기다만 쓰고 그냥 지울게요. 대칭이 2개가 더 있어요. y는 x 대칭. 자, 이게 지금 581번 문제입니다. 581번 문제. 자, 얘는 y는 x 대칭 그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예요. 여기에 몰라,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 뭐 베타라는 동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돌아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까지 간 상태에서 베타만큼만 추가로 더해준다 그러면은, 간 거에서 베타만큼만 추가로 더 더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도 똑같을 거잖아요. 괜찮죠? 결과적으로는 y축이 양의 방향으로 갑니다. 괜찮죠? y축이 양의 방향으로. 이해될까요? 다시 한번 더해주면은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겉보기로 2분의 파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야. 괜찮죠? 여기가 2분의 파이 방향이니까. 자, 6번째. 얘는 진짜 안 나옵니다. 나올 확률 0.001%. 근데 세트 메뉴가 잘 만들어져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얘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나오면은 요 안에서 다 나와요. 거의 다. 거의 다. 여기는 그냥 좀 마이너합니다. 자, 마이너스 x 대칭. 그 중에서도 얘는 진짜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얘는 뭐 적당히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도 요각과 요각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베타가 얼마나 돌아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파만큼을 추가로 더해준다 그러면 y축이 음의 방향으로 나옵니다. 괜찮나요? y축이 음의 방향으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이쪽 방향 2분의 3파이. 겉보기 등급으로는 2분의 3파이. 뭐야, 지구학인가? 2분의 3파이. 괜찮죠? 겉보기 등급? 몰라, 겉보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직선을 이루고 있을 때는 둘의 차이가 항상 일정해요. 둘의 차이가 일정하니까 빼서 보면 되는데 그때 일치하는 경우는 바퀴수 차이밖에 없는 거고요. 원점 대칭인 경우, 일직선인데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X축 대칭이면은 더해서 X축의 양의 방향, Y축 대칭이면은 더해서 X축의 음의 방향, Y는 X 대칭이면은 더해서 Y축 양의 방향,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더해서 마이너스 음의 방향. 괜찮죠? 동서남북 다 나오죠? 그래서 모양이 잘 맞아 떨어져요. 괜찮죠? 그래서 겸사겸사 얘를 그냥 같이 정리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까지 했고요.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5번과 6번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삼각비까지만 설명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삼각비까지만. 이따가 부채꼴을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건데 지금 요거 풀 거예요. 좀 이따가 풀 거는 요거 풀 겁니다. 그렇지만 삼각비 정의까지만 일단 연습을 좀 해볼게요. 삼각비는 저희가 뭐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예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길이비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면은 나머지 두 각의 합은 얼마예요? 무조건 90도예요. 괜찮죠? 하나의 각이 90도니까. 그러면 둘 중에 각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도 결정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뭐 얘가 30도로 나왔으면 얘는 60도로 나오겠고 얘가 10도로 나왔으면 얘는 80도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의 각만 미지수로 지정해서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각만 미지수로 지정해서 들어가요. 괜찮죠? 자, 이때 얘는 세변 길이를 A, B, C라고 잡을게요. 이때 길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왜? 길이 B를 보는 거예요. 길이 B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율만 중요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이 세타를 나타내는 이 세타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삼각비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중학교 때 아예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니까 그냥 일단 썼어요. 세타를 변수로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는 변수가 몇 개예요? 변수가 3개 같은 하나예요. 세타만 변수예요. 괜찮죠? 3개 같은 하나예요. 하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변수가 그냥 다 세타일 뿐이에요. 세타가 결정되어 있으면 길이비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인 세타는 뭐냐? S자잖아요. 사인의 맨 앞자가. 그래서 얘는 그렇죠. S자, 필기체. 그렇죠. S자. 그래서 시작과 끝. 빗변분의 높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당연히 세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C 들어가는 거 C분의 A로 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T자를 써서 그냥 들어가요. A분의 B.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 그냥 정의예요. 자, 근데 문제는 탄젠트에서 얘네 분모가 다 C인데? C로 한번 나눠볼까? 로 썼더니 C분의 A는 코사인이고 C분의 B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죠? 중요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저 피타고라스 아저씨 생각 안 하면은 되게 섭섭해 하겠죠? 무조건 씁니다. 당연히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이대로 끝내면 삼각비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얘를 양변의 C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1은 C분의 A제곱 플러스 C분의 B제곱이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C분의 A는 코사인이고요. C분의 B가 사인이에요. 그래서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얘는 별이
100만 개예요. 그냥 삼각함수가 등장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냥 얘는 그냥 밖에 있어요.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진짜로. 그냥 자고 있어도 누가 툭 치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 그냥 막 나와야 돼요. 진짜로.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사인 제곱 뭐 세타는 같은 각도기만 하면 돼요. 무슨 뭐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도. 얘도 1이고요. 사인 제곱 79도 더하기 뭐 코사인 제곱 79도는 1이에요. 왜? 아니 그냥 피타고라스예요. 괜찮죠?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겁니다. 세타가 무슨 각을 갖더라도 두 각이 똑같은 상태에서 제곱하면 무조건 1이에요. 자, 그때 좀 더 바꿔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그죠? 이게 가는 건 괜찮아요. 돌아오는 게 안 보여요. 항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진 않잖아요. 이거는 다들 해요. 이걸 못해요. 누가 생각해요? 이를 가지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딱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통째로 제곱하는 거. 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네요. 그렇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이걸 보고 얘가 떠올라야 돼요. 괜찮나요? 얘를 보고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얘만 마이너스고요. 똑같겠죠? 괜찮죠? 뭐 이거에 관련된 응용 문제는 이따가 다시 또 볼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넘겨서 본.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구나.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가는 거 오는 거 다 왔다 갔다 잘 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거니까 이 내용은.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하고 쉬었다가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삼각함수 설명한 다음에 비교 분석해서 설명한 다음에 문제 나머지 좀 더 풀 겁니다. 아유 미안. 아유 좀 더 빨리 나가고 싶기는 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